어스름한 가로등 아래 경도의 손에 들린 작은 상자가 파르르 떨렸다. 1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지우 앞에만 서면 소년이 되곤 했다. 지우야, 이거.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것은 투박하지만 반짝이는 반지였다. 지우의 눈동자의 당혹감과 설렘이 동시에 스쳤다. 경도는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는 쐐기를 박듯 말했다. 내 두 번째 프로포즈도 너야.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지우의 가슴에 깊게 내려앉았다. 첫 번째 청혼이 서툴렀던 청춘의 객기였다면 이번은 모든 것을 걸겠다는 남자의 맹세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도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 두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경도는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힘을 주었다. 하지만 지우의 얼굴에 어린 복잡 미묘한 그늘은 경도의 심장을 다시금 불안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이 반지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반지를 건네고 돌아오는 길, 경도는 골목길벽에 머리를 콩콩 찧었다. 두 번째 청혼이 뭔 개소리냐고, 이 미친놈아. 방금 전에 결연함은 어디 가고 38 남자의 현실적인 자괴감이 밀려왔다. 로맨틱한 분위기는커녕 너무 감상적이었던 건 아닐까, 지우가 비웃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가 튀어나온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입술 끝에는 자꾸만 미소가 걸렸다. 18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오직 지우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러웠기 때문이다. 경도는 애써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스스로는 개소리라 자책했지만 사실 그건 경도가 평생을 기다려온 진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지우의 집 창가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마음을 전했다는 안도감과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지우는 경도가 남기고 간 반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불꽃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프로포즈라니, 경도는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장 빛나는 가치를 부여해 주었다. 이혼의 상처와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얼룩진 그녀의 삶에 경도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처럼 해맑게 웃을 수 없게 된 자신을 경도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앞섰다. 자신이 경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시카고 연수 기회도 자신 때문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반지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는 반지를 상자에 넣으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약지에 끼워 보았다. 딱 맞는 사이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경도는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경도는 우식과 정민을 급히 불러냈다. 나사고 쳤다. 술 한 잔 없이 털어놓은 고백에 형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우를 몰라보고 18년을 헤맸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어젯밤의 소동을 횡설수설 늘어놓는 경도를 보며 우식은 혀를 찼다. 야, 넌 진짜 답이 없다. 근데 그게 네 매력이긴 해. 정민은 경도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다. 형들의 농담 섞인 위로에 경도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우의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했던 그 눈빛. 경도는 자신의 고백이 지우에게 또 다른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나 진짜 잘해보고 싶어.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 안 가게 할 거야. 형들 앞에서 내뱉은 다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았다. 경도의 진심은 이제 형들을 이유 함교를 넘어 지우에게 닿을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출근길 경도는 동훈일보 건물 앞에서 지우의 차를 발견했다.
반지를 낀 지우가 나타나길 내심 기대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우의 언니 지연이었다. 지연의 안색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그녀가 경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이 기자님, 잠시 시간 좀 되나요? 평소 당당하던 기업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도는 본능적으로 무거운 예감이 들었다. 지연을 따라 들어간 카페에서 경도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림 어페럴을 처분하려는 강상무의 음모와 지연의 건강 상태, 그리고 그 모든 풍파를 지우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경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우에게 건넸던 반지의 맹세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그녀의 무너져가는 세상을 함께 지탱해야 하는 거대한 책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경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의 적은 지우의 과거뿐만이 아니었다. 지연은 자신이 무너진 뒤 남겨질 지우를 걱정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민우 상무가 회사를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식은 지우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지우가 이걸 다 떠안아서 버틸 수 있을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도는 지우가 영국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원치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와야만 했다. 개인의 행복과 가업의 계승이라는 가혹한 선택지 앞에서 지우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경도는 지연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약속했다. 자신이 지우의 곁을 지키겠다고. 그것은 사랑 이상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짊어지겠다는 무거운 결단이었다. 회사로 돌아온 경도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림 어페럴의 내부 자료를 뒤져보며 강민우 상무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지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경도의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있을 터였다. 경도는 지우에게 전화를 하려다 멈췄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녀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강민우 상무는 은밀하게 매수자들을 만나며 회사 처분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다. 지연의 병세를 눈치챈 그는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여자들만 남은 회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의 비웃음 섞인 혼잣말은 자림 어페럴의 비극적인 미래를 암시했다. 경도는 취재망을 동원해 강상무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와 연인을 지키고 싶은 사적 욕망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경도에게는 이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다. 지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지우를 지키는 길이었다. 지우는 언니, 지연을 찾아갔다. 지연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눈치챈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라면 날카롭게 지적했을 업무 실수에도 지연은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지우야, 이제 너도 회사 일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지연의 제안은 지우에게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영국으로 떠나려던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우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연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자신이 외면하면 언니와 아버지가 일구어온 세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지우를 옥죄어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경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경도야, 나 어떡해? 짧은 물음 속에 지우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다. 경도는 당장 지우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경도는 강상무의 비서와 은밀하게 접촉했다. 지연이 의심하고 있는 인물이었기에 접근은 조심스러웠다. 강상무가 회사를 팔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경도의 서늘한 질문에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미 자림 어페럴의 주식은 강상무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도는 이 사실이 기사화될 경우 지우가 받게 될 충격을 계산했다. 기자로서 특종을 터뜨릴 기회였지만 경도는
기사 대신 협박 카드를 선택했다. 지우를 다치게 하는 기사는 쓸 수 없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경도가 준 반지를 매만지며 결심했다. 언니를 돕기로, 그리고 경도의 곁에 남기로.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경도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우는 자림 어페럴의 기획안을 펼쳐들었다. 재벌가 딸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강상무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했다. 자림 어페럴 이사회가 열리는 날, 폭풍전야의 정적이 회사를 감쌌다. 지연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회의를 주도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기억장애가 그녀를 덮쳤다. 강상무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지연의 대표직 해임을 건의했다.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우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지우의 당당한 목소리에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때 경도로부터 문자가 왔다. 경도는 강상무의 불법 자금 흐름이 담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기자가 아닌 지우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복도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경도의 존재를 느끼며 강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너져가던 자림 어페럴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경도는 후배 두진을 조용히 불렀다. 서지연 사장 비서 좀 취재줘. 뜬금없는 요청에 두진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 전 여친 일이라고 이렇게 사적으로 움직여도 됩니까? 그 말에 경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현 여친이야. 그 한마디는 경도 스스로에게 내린 선언이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미련에 발목 잡힌 남자가 아니라 현재의 지우를 지키는 유일한 기둥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경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시카고 연수라는 빛나는 미래도 지우가 없는 세상에선 무의미했다. 그는 지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커리어를 방패로 삼기로 했다. 두지는 경도의 기바에게 눌려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도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우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경도가 시카고 연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우에게 경도는 덤덤하게 웃어 보였다. 애니오 시카고 안 가서 난 좋아. 지우의 솔직한 고백은 경도의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이기적인 마음인 걸 알면서도 경도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지우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경도야, 넌 왜 항상 나한테 모든 걸 줘? 지우의 물음에 경도는 말없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한 18년의 세월이 응축된 침묵이 흘렀다. 경도는 지우의 머리칼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가 다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경도의 휴대폰에 강상무의 비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강민우 상무의 압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지연의 기억 장애 증상을 빌미로 이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도는 동훈일보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강상무의 뒤를 바짝 쫓았다. 이 기자 적당히 해. 이건 집안 싸움이야. 강상무의 경고에도 경도는 굴하지 않았다. 내 여자가 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남의 집 싸움입니까? 경도의 서늘한 방역에 강상무는 실소를 터뜨렸다. 한편 지우는 자림 어페럴의 디자인실로 첫 출근을 했다. 화려한 셀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작업복 차림의 지우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경도가 선물한 지압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누비는 지우의 모습은 직원들에게 묘한 감동을 주었다. 지우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언니를 대신해 회사를 지키는 것이 곧 경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도는 취재 도중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지우의 전 남편 조진원이었다. 진원은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경도를 자극했다. 네가 지우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화초야.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경도는 진원의 멱살을 잡으려다 이내 손을 풀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낭비할 감정조차 아까웠다. 지우는 화초가 아니라 꽃핀 나무야. 네가 꺾어놓은 가지에서 다시 싹이 트고 있다고. 경도의 단호한 말에 진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경도는 진원이 강상무와 손잡고 회사를 팔아치우려 한다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우를 향한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경도는 밤새 기사를 작성하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이것은 특종을 위한 기사가 아니라 지우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선언문이었다. 지우는 진안경 부장의 경고를 곱씹으며 집으로 향했다. 경도한테 늘 영순이가 있다는 거 지우씨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지우의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경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우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지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거운 그림자를 읽어냈다. 경도가 지우를 위해 시카고 연수까지 포기하며 곁에 남은 것은 지독한 사랑일까? 아니면 진 부장이 언급한 그 영순위에 대한 지독한 부채감일까? 지우는 경도의 손을 잡으면서도 문득문득 그 손이 멀게 느껴졌다. 경도는 자는 지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지우야, 나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다 줄게. 그 숭고한 맹세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비장한 희생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감은 눈 밑으로 차오르는 의구심을 애써 누르며 경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경도의 책상 깊숙한 곳에는 낡은 인화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28살의 경도가 자는 지우의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을 조심스럽게 묶어주던 그날의 기록이었다. 인연을 상징하는 홍련이라 믿었던 그 실은 사실 경도에게는 평생을 짊어지어야 할 족쇄와도 같았다. 경도는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10년 전 자신이 내렸던 잔인한 선택을 떠올렸다. 지우가 모르는, 아니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그날의 진실이 경도의 숨통을 조여왔다. 한편 강민우 상무는 경도의 뒤를 캐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경도, 네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이거였나? 강상무는 지우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가 지연의 병세가 아닌 경도의 과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자꾸만 자신을 피하는 듯한 경도의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붉은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끊어지기 직전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연의 알츠하이머 증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경도는 지연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부탁을 받게 된다. 지우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정말 무너질 거예요. 경도씨가 끝까지 안고 가주세요. 경도는 지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보호가 사실은 지우를 기만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우는 경도가 김두진을 시켜 지연의 비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도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단순한 서프라이즈가 아님을 확신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지우의 서늘한 질문에 경도는 부끄러움을 이기려 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냐? 경도의 어색한 큰 소리는 오히려 지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진실의 파편들이 두 사람의 발밑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었다. 경도는 지연에게서 들은 자리머 패럴의 위기를 곱씹으며 잠든 지우의 곁을 지켰다. 강민우 상무가 회사를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은 지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경도는 지우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28살의 자신이 묶어주었던 빨간 실의 약속을 떠올렸다. 지우야, 나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다 줄게. 경도의 독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지우의 울타리를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다. 경도에게 지우는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세상 그 무엇보다 앞서는 영순이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기자로서의 커리어나 시카고 연수 기회보다 지우가 온전한 자신의 세상을 지키는 것이 훨씬 소중했다. 어둠 속에서 지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경도는 결심했다. 지우를 위해 기꺼이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가장 험한 곳까지 함께 걷기로. 어느 날 저녁, 회사 앞에서 경도를 기다리던 지우는 우연히 퇴근하던 진한경 부장과 마주쳤다. 평소 경도를 아끼던 진 부장은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지우 씨가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도한테 늘 영순이가 있다는 거. 그 말은 지우의 심장에 차가운 균열을 냈고, 경도의 헌신이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한 것인지 혼란에 빠뜨렸다. 지우는 경도가 끼워준 반지를 매만지며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심의 무게를 가늠해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진 부장의 경고로 가득 찼다. 경도가 자신을 위해 시카고 연수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영순위라는 단어는 지우에게 넘치도록 무거운 의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우의 불안은 밤이 깊어갈수록 경도가 건네준 반지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도는 그런 지우의 속마음도 모른 채 낮에 우식과 정민에게 털어놓았던 자책을 뒤로하고 지우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강상무의 매각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기사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끝에는 자신의 커리어보다 지우의 미소가 더 소중하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